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북극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 아틱 이슈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북극 지역 중 하나인 그린란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지도를 활용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전월 북극연구 30시로에 실린 한중만 교수님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아마도 그린란드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진 땅은 대륙이라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 주위에 있는 세계 지도를 보면 그린란드는 5대양 6대주 중의 하나인 호주 대륙보다 큰 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란드의 실제 면적은 호주보다 3배 이상 작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도의 왜곡은 구에서 평면으로 이미지를 전송하는 메르카토르 투영법에서 비롯됩니다. 16세기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지도 제작자인 게라르두스 메르카토르는 지도 제작을 위해 원통형 투영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방향 사이의 모든 각도가 원통형 투영으로 유지되기에 항해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메르카토르는 지도를 제작할 때 지역적 방향과 모양을 유지하면서 북쪽을 위로, 남쪽을 아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법은 항해에 사용되는 선을 보존하면서도 적도에서 더 멀리 있는 대륙과 바다의 실제 크기를 끔찍하게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아프리카만큼 거대하고 시베리아와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비약적인 크기를 자랑하며 남극 대륙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오해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특히나 메르카토르 지도 제작법의 단점은 적도에서 북쪽으로 멀어질수록 왜곡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르카토르의 기법을 사용한 지도에서는 유럽과 북미의 크기가 상당히 거대해집니다. 지도상에서 볼 때 캐나다와 러시아는 지구 육지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과 5%에 불과합니다. 닉 로틀리는 이러한 시각적 현상을 지리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메르카토르의 지도법은 현재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항해사가 직선 항로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었기에 항해의 표준 지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메르카토르 이후 거의 모든 해상 차트는 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구글 맵스와 빅맵스, 맵퀘스트 등과 같이 거리 매핑 서비스는 지도 이미지 구현 시 웹 메르카토르라는 메르카토르 투영법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메르카토르 지도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지도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독일 역사가 아르노 피터스는 면적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극점으로 갈수록 좌우를 늘리는 대신 그만큼 위아래를 축소해서 그림으로써 세계 각지의 육지 면적의 비율을 비교적 정확하게 구현한 피터스 지도 투영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미 중앙정보국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세계 지도가 로빈슨 지도 투영법을 활용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하지메 나루카와는 지구를 96개 지역으로 나누고 사면체로 접은 후 다시 피라미드로 접은 다음 마지막으로 2차원 시트로 평평하게 만든 지도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갔던 곳, 가지 못했던 곳, 갈 수 없는 곳 등의 다양한 지리적 정보와 이미지를 지도 속에서 찾아봅니다. 하지만 지도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만든 지도가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지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에서 제공하는 아틱 이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